네, 후보자는 사회 참여한 거를 자랑스럽게 이 청문회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회 참여를 왜 합니까? 보다 살만한 세상,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사회 참여를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학문을 하는 학자라면 정말 과학적 방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건데 오늘 동료 의원님들 발언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 사회 참여도 편향된 진영 논리로 이 사회 참여를 해왔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분이 장관이 된다면 국가과학기술정책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나. 또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그 기준도 들쑥날쑥으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우리 진영 연구 부정 행위는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크게 들지 않을 수 없다 점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최근 5년간 우리 전국 대학의 연구 부정 행위 그 통계를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그보다도 뭐 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 연구 부정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예. 한국연구재단이 국내 대학의 연구윤리 실태를 조사했더니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실 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 이걸 연구재단이 연구를 해봤더니 부실 추정 학술지의 논문을 가장 많이 실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압도적으로 저렇게 높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 그래서 R&D 예산 총괄하시는 책임자다는 점은 앞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 예산 총괄하는 분으로서 이런 부정행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 관리 뭐 이런 것들 개선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동의하시죠? 예. 네. 자, 지난 5월 13일 과기부 교육부가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지난 5월 13일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면 미성년 논문 및 부실 학회 이런 것들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왜 이거를 개선 방안을 발표했냐면 대학의 교수들이 자녀를 비롯해서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는 이런 일들이 잦기 때문에 이래서 이거를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요 내용 발표된 과기부하고 교육부가 같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이거 전혀 모르십니까 이거? 제대로 파악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과기부에 청문회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래서 연구 부정행위자로 판정되면 연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가능하도록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연구 논문 부정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수혜를 받은 사람도 역시 불이익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처벌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지금 수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그게 뭔지를 모르십니까? 한국말 모르세요? 자, 그러면 이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면 첫 번째 저기에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에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세 번째 보면은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등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자, 후보자가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연구 부정 행위 이거 정말로 엄중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규정을 철저하게 좀 지켜야 되겠다. 지키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맞습니다. 계십니까? 예, 자, 저도 그런데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서 의원님들도 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국 후보자의 이 딸이 지금 과기부의 이 규정과 규칙에 의하면 부당한 논문 저자,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자, 여기 이렇게 논문의 저자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행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잘 파악을 못했다. 있어서요. 그리고 아까 그랬어요. 해당 연구기관에서 파악할 거라고 했는데 해당 연구기관이 단국돼서 이렇게 사과했잖아요. 사과했는데도 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그 주요 업무인데 그걸 아직도 파악 못했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앞서 동료 의원님 저기도 나왔지만 이 논문이 이게 과연 고등학생이 그것도 외고 다니는 고등학생이 2, 3주 단기 인턴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자, 그리고 단국대 논문의 경우에는요. 똑같은 주제인데 2007년에도 이런 비슷한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2007년은 실험 대상이 쥐고 2009년에는 신생아. 그거만 달라졌어요. 자, 2007년 논문에 참여했던 A, B 두 저자들이 2009년에도 똑같이 참여했어요. 근데 2009년에는 갑자기 제1저자가 조국 후보자의 딸로 바뀐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다음 공주대 논문 이 공모 사업 보면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연구 조원,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3, 4학년생도 가능 이렇게 해놨는데 고등학생을 갖다가 넣는 게 이게 연구 부정행위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후보자. 그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하면이 아니라 과기부 규정에도 나와 있고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고 이것도 또 한국연구재단에 돈이 들어간 연구예요. 이건 다 단축된 것도 그렇고 공주대 것도 그렇고 과기부 장관 소관의 일입니다. 이게 그 산하에서 나가고 그 관리를 해야 될 경우가 과기부의 규정과 규칙으로 나와 있는 일이에요. 아까도 그 교육부로 돌리시고 그러시면 그런 분이 사회 참여 양성이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불이 규정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런 거 바꾸려고 사회 참여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부터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그런 의지 안 보여주면 어떻게 바뀌고 장관으로도 이 중요한 일을 맡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당연히 뭐 규정 위반이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뭐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뭐 적절하다는 생각은 좀 안 들고요.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자, 일단 수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